나르시시스트 부모를 둔 가정에서 희생양으로 자라는 자녀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물론 골든차일드와 마스코트들이 힘든 건 잘 알지만요. 누가 뭐래도 스케이프고트가 가장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로 인해 너무 힘든 스케이프고트들에게 더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골든차일드의 형, 오빠 또는 언니가 나르시시스이거나 나르시시스처럼 행동을 해서 부모와 합세해 나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서는 정말 내 편이 하나도 없겠죠? 그리고 부모의 관심과 경제적 지원은 골든차일드 형제에게 몰빵되죠. 가정 형편이 부유하지 않으면 스케이프고트들은 자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설사 가정 형편이 넉넉하다고 하더라도 골든차일드들은 주로 자립이 용이한 전공, 의사가 된다거나 개발자가 된다거나 한다면 스케이프고트들은 공부를 해도 별로 경제적으로 참 자립하기 어려운 고전문학이나 동양화나 이제 그런 공부들을 많이 합니다. 골든차일드 형제가 나르시시스가 아니라면 가정에서 지원받았던 것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부모와 형제에게 나름의 최선을 다하는데요. 만약 골든차일드 형제가 나르시시스라면 사실 부모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건 지원을 받은 골든차일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해 부모와 함께 강제로 머무르던 스케이프고트의 차지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골든차일드가 모두 나르시시스가 되는 건 아니지만 나르시시스트 골든차일드 형제가 보이는 행동 패턴이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늘 영상에서는 나의 골든차일드 형제가 나르시시스가 맞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나를 그래도 보호할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이를 다른 아이보다 편애하는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한 아이를 높여주고 다른 아이를 평가절하합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가 만드는 가족 안에서 자녀들은 서로 생존을 위해 경쟁해야 하고 관계는 수평적이지 않고 수직적입니다. 골든차일드는 특별함을 느끼고 싶어 하는데 특히 여성에 비해 정서적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남자 형제가 골든차일드라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나르시시스의 특징은 많지만 형제 관계에서 알 수 있는 특징을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가족 안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당신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 심지어 부모가 당신을 학대하는 것까지도 당신을 비난합니다. 두 번째, 가족의 역기능적인 문제를 숨깁니다. 가족이 가지고 있는 역기능적인 문제들을 부정하거나 가스라이팅을 하며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만약 당신이 학대당하는 것에 대해 반응한다면 당신이 너무 예민하다거나 해서 비난을 합니다. 또한 가족에 대한 정보를 고의로 숨깁니다. 예를 들어 자신만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든지 하는 것들을 숨기는 것이죠. 셋째, 나르시시스트 형제는 당신이 가족임에도 당신을 두고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향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형제는 사실 부모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 분노를 당신에게 표출합니다. 넷째, 편애하는 부모의 편에 서서 당신을 함께 공격합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스케이프고트의 험담을 가족, 친척, 이웃들에게 하는데요. 이런 스미어 캠페인에 동참합니다. 또한 나르시시스트 부모에게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일러바치고 또 부모의 명령을 받아서 또 당신을 감시하거나 괴롭힐 수 있습니다. 이를 트라이앵귤레이션 또는 플라잉 몽키 행동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나르시시스트의 공격 방식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책 나는 왜 엄마가 힘들까 또는 아래에 링크를 거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만약 당신이 결혼을 하였다면 나르시시스트 형제는 당신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배우자까지 무시하며 평가절하할 것입니다. 혹은 당신을 배제하고 당신의 배우자에게는 호의적으로 대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지 이 스케이프고트만 바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를 두었을 때 겪는 슬픔 중에 하나는 바로
형제 간의 유대가 망가지고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제 형제가 좋으면 형제들이 똘똘 뭉쳐서 자신에게 대항할 수 있기도 하고, 또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정서적 공급을 위해서는 형제 간의 분열을 만들어서 가족들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또 극적인 사건을 끊임없이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골든차일드로 선택된 나르시시스 형제는 스케이프고트가 열등한 만큼 그만큼 특별함과 우월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가 특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아래에 있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스케이프고트는 이제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골든차일드 형제가 언젠가 이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과할 그때가 올 거라는 희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정말 언젠가는 또 골든차일드 형제가 어느 정도의 통찰력을 얻게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골든차일드 형제는 스케이프고트의 형제의 그 경험을 온전히 이해해주기는 힘들다는 점입니다. 제가 자주 듣는 콩쥐팥쥐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렸을 적에 이렇게 각색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팥쥐 엄마가 공평하게 콩쥐하고 팥쥐한테 밥을 한 그릇씩 준 거죠. 근데 콩쥐는 밥그릇 안에 작은 사기 그릇이 이렇게 뒤집어져 있어서 그 밥이 위에만 이렇게 살짝 담겨져 있었고, 팥쥐의 밥그릇 안에는 이제 밥이 있는데 그 속에 삶은 달걀이 있었던 거예요. 이 둘이 커서 아무리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한다고 해도 팥쥐가 콩쥐를 100%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엄마는 매일 힘들게 밥을 차려줬는데 언니는 매사에 불만이 많다라고 생각하겠죠. 스케이프고트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행동은 바로 부모나 형제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노력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스케이프고트가 가족 안에서 빠져나가면 이제 남은 형제 중에 한 명이 스케이프고트가 되는데요. 스케이프고트로서 직접 몇 년간 살아보면 이래서 내 동생이 힘들었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고 진심으로도 사과하고 다시 이제 우애를 회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케이프고트로서의 아픔과 비애는 경험해보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거니까요. 가족의 변화와 화합보다는 일단 스케이프고트 분들은 나를 먼저 보호하고 내 아픔을 회복해 보세요. 그리고 한 발짝 물러서 있으면 깨달은 가족들이 한 명씩 당신에게로 올 것입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절규하고 애원하고 매달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또 더 효과적이고 빠르기도 하더라고요. 나의 형제가 나르시시스트인지 아닌지 잘 살펴보시고요. 또 더 많은 분들이 형제 간의 우애를 회복하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